오늘은 제가 구분지상권에 대해서 제가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구분지상권은 언제 생겼냐? 1984년도에 법이 새로 생긴 법이에요. 일본 같은 경우는 40m 안에는 공용이라고 해가지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을 제도화해놨는데 반해서 한국 같은 경우는 아직 지금 그게 1984년 법이 만들어진 이후로 어떻게 제대로 확립되지 않습니까? 그리 모호하다. 법이 좀 모호하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근데 이제 거기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의 주제는 구분지상권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땅꺼짐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있는데 서울 대도시 같은데 지금 땅꺼짐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또한 땅꺼짐도 땅꺼짐이지만 이게 노후된 관로 또는 밑에서 진동 소음으로 인해 갖고 땅이 다짐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그 싱크홀이라 그러죠. 싱크홀이 서울이나 이 공사가 많은데 특히 부산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 엄청나게 발생을 하고 있어요. 서울 같은 경우는 예측되는 데가 100군데가 넘는다 그러는데 부산은 지금 예측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들이 다 뭐냐? 결국 저는 지하 관로에 대한 그런 로드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보고 가듯이 똑같이 어떻게 보면 상수도 간에 대한 로드맵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는데 보통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게 뭐냐면요. 지하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아시죠? 철도 지하 얘기 들어보셨죠? 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난리 납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요. 역세권에 있는 그 역들을 땅으로 파먹고 그 위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얘기예요. 왜? 역세권 아파트는 잘 팔리니까. 그러면 그게 맞다고 칩시다. 가령. 그러면 이런 사고가 안 날까요? 싱크홀이나 이런 진동 소음으로 인한 사고가 많이 납니다. 특히 저는 지금까지 토지보상을 하면서 느낀 것들 중에 뭐가 있냐면 뭐 가까운 일내에 제가 기억나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저기 수원역 다음에 고생역인가요? 그쪽 가보면요. 제가 거기서 철도 보상을 진행했었는데요. 철도 주변으로 인해서 집들이 다 금이 갔어요. 멀쩡하던 집들이. 그런데 철도에서는 별로 그걸 어디다 넘기냐면요. 여러분들도 알고 계세요. 환경분쟁조정위원회라는 데다 넘깁니다. 그러면 그 진동이나 여파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그에 따른 손실률을 따져서 보상금을 주긴 합니다. 그런데 그 보상금이 엄청나게 약해요. 그리고 그 건설사에서 와서 한다는 것들이 뭐냐면 담이 무너지고 집이 갈라졌는데 페인트 칠을 한다든가 그 안에다가 이렇게 시멘트를 발라준다고 하죠. 그게 과연 집이 제대로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성의 표시를 했대. 아니 금간 집에다가 시멘트를 발라주고 말이 된다고 봅니까? 그런데 지금 서울 및 수도권에 심지어 기존에 있는 거를 지어해서 거기다가 아파트를 짓겠다. 왜? 세금을 더 많이 받으려고? 아파트가 분양이 잘 되면? 좀 그렇게밖에 안 보이거든요. 이거 상당히 잘못된 거거든요. 네.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해서 면밀히 파악을 하고 어떻게 대한 대책을 마련을 해야지. 서울시나 수원역이라 그 터미널 인근 철도 역세권 터미널 있는 창고지에다가 주거를 위해서 아파트를 짓는다? 뭔 달나라 가는 얘기를 합니까? 제가 지금 오늘 얘기를 한 건 구분지상권의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럼 구분지상권 얼마 주는데 이 얘기가 아마 여러분이 가장 듣고 싶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래도 제가 이 철도나 선화지, 터널 쪽에서는 나름 그쪽 일을 변호사님 도와서 많이 해왔으니까 약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역세권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거의 국유지에 있는 데다가 역을 만듭니다. 왜? 토지보상 많이 해주면 안 되니까. 신도림이나 옛날에 이런 역들 보면은 멀리서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거의 입구가 조그맣고요. 거의 들어만 가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 또 문제가 뭐가 있냐면요. 구분지상권이라는 게 걸리잖아요.
이게 서울시 조례에 의하면요,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 같은 경우 보통 평가를 20m 미만일 때는 약 0.5에서 1%의 감정평가를 주고요. 이 사용료를 주는 겁니다. 토지가에. 하고 20에서 40m일 경우에는 0.2에서 0.5. 40m 이상일 때는 0.2 이하라고 서울시 조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토지보상권의 전반은 LH가 최초로 만들었고요. 그거를 갖다가 지금 SH가 됐든 경기도시공사가 됐든 거의 그 모듈로 다 전체가 쓴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게 거의 과언이 아닙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면 구분지상권이 생긴다는 얘기는 결국 대출 제한도 생기고, 그리고 또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부 6m, 하부 6m, 측면 0.5까지는 거기를 구분지상권이라고 해요. 그 외에는 괜찮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땅에서 6m까지는 건드리지 마라 이거야. 예? 그리고 밑으로도 건드리지 말고, 옆으로 0.5 건드리지 말고, 이제 기차가 다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 조례는 그 얘기인 거예요. 소위 지하 80m까지는 구분지상권으로 돈을 준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밑에 들어가는 게 당장은 기차가 안 다니니까 별 그게 없거든요. 과연 내가 60m라면 그 사람들이 알아서 구분지상권을 챙겨줄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의심이 되고, 또 뭐가 있냐면 제가 지금 GTX 노선들 뭐 첫삽을 못 뜬 데도 많지만, 이 지하 사업료에 이게 뭘로 나오냐면 토지 단위 면적당 적정 가격, 다음에 입체 이용 저해예요. 입체라는 게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입체 아시죠? 하고 구분지상권 설정 면적을 해서 나온 금액이 감정금액이거든요. 서울 도시철도의 건설을 위한 이제 지하 부분에 따른 보상 기준에 보면 뭐라고 나와있냐, 16층 이상의 고층 건물이 예상되는 데는 40m 이하. 그러니까 16층 이상 되는 건 40m 이하에서 철도 뚫어라 이거예요. 하고 11층에서 15층 건물이 있을 때는 35m 이하에서 뚫어라. 하고 4에서 10층은 30m. 예. 농지나 임지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담이냐, 그거는 20m 이하에서 뚫으라고 얘기 나와 있거든요. 지금 그 규정이에요. 보면 서울시가 아까 말 전담이냐는 20m 이하일 경우에는 그냥 깔아도 되고, 건물의 높이에 따라서 40m냐 35m냐 30m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0.5냐 0.2냐 이런 식으로 보상금액이 되어져 있다. 또 하나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철도, 선화지, 터널, 구분지상권에 대한 것, 내 사용료죠. 사용료를 요청할 수 있다. 국가는 5년, 개인은 10년을 요청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조례를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구분지상권의 개념은 약 80m까지입니다. 그 밑으로 가면 해당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심각한 건, 일반 건물, 사람 사는 데도 심각하지만, 보세요. 내가 개발을 해놓으려고 하거나 좀 땅 좋은데 전담 임야 있잖아요. 그런데 20m에 갔어. 한 15m에 갔어. 제가 예전에 저기 어디 살았냐면 신림동 살았습니다. 신림 사거리에 살았습니다. 거기서 거리로 한 150m, 200m 정도 살았거든요. 거짓말 아니고요. 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가 몇 살 때냐면 17살 때입니다. 제가 지금 나이가 50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에요, 그러면? 한 35년 됐네요. 35년 전에도 잠을 자잖아요. 그럼 철도가 들어오고 나가는 게 소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150m,
근데 200m인데 신림역 사거리역 말하는 게 2호선. 그런데 과연 그 근교에 있는 철도 보호구역이 30m거든요. 과연 피해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원래는 예전에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그 선사업과 면사업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예전엔 여러분 잔여지 매수 청구라는 게 없었습니다. 잔여지 가치 하락이다. 그리고 평가상님조차도 그 얘기 꺼내지 말라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현재 2025년도에 평가상님들은요, 잔여지 매수 청구나 잔여지 가치 하락을 모르는 평가상님들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저희가 똑같이 이 구분지 사건에 대해서도 계속 이야기를 해야만 여러분들이 그 권리를 찾으실 수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재미있는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마 여러분들 여기서 안 보이실 거예요. 안 보이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한국전력공사에서 나온 서류인데 이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지금 한전에서는 선화지라는 게 별거 아니잖아요. 전기줄 선, 하, 지. 선 아래 땅을 선화지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땅 주인을 못 찾거나 우편을 두세 번, 서너 번 보내서 없으면 그냥 선 까는 거예요. 그러다가 요즘에 대법원 판례도 또 그런 것들이 있고 해가지고 1.km 있으면 10kb당 15cm씩 더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전에는 보상금을 달라 그러면 뭐라고 하냐, 저희 같은 이제 법인에다가 맡기잖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전에서 왜 그거 달라고 하면 줄 텐데 굳이 왜 법인에 맡기셨냐고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개인이 가면 올해 예산이 소진됐기 때문에 제가 내년에 드릴게요. 올해 내년에 예산이 나와서 내후년에 드릴게요.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이건 제가 경험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허위 얘기도 아니고 있는 팩트로. 근데 요즘에 선화지 갖고 난리가 났습니다. 거의 뭐 수도권 이쪽 지역에는. 그래갖고 뭐라고 나왔냐? 그럼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울러 송전선망의 적기 건설에 따른 안정적 전력 공급 유지와 협의 간소화를 위하여 협의 보상 기간 내 조기에 계약을 체결하는 토지 수요자를 대상으로 상기, 이 즉 감정평가한 금액과는 별도로 협의 장려금을 준다고 합니다. 어떻게 나왔냐면 여기 철탑 부지는요, 돈 달라는 대로 받아가면 50% 더 주겠대요. 선화지는요 30% 더 주겠대요. 그러니까 철탑부지는 50%, 3개월 경과하면 30%, 선화지는 협의기간 안에 받으면 20% 보너스, 3개월 지나면 10% 보너스. 아니 한전에서 맨날 적자 난다는데 선화지 돈 빨리 받으면 50% 보너스 준다고 그러고 이격거리 저기 돈 더 준다고 하고 선화지 지금 빨리 돈 받아가면 20% 더 준대잖아요. 이 문제가 있다고 보이시지 않아요? 아니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걸 갖다가 1억인데 너 석 달 안에 빨리 하면 내가 50%더 줄게. 석 달 넘어가면 30%더 줄게. 석 달 끝나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여러분들 아마 뭐 저번에는 뭐 미불용지, 오늘은 제가 선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보상왕은 늘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시청률에 흔들리지 않고 구독자에 흔들리지 않고 그냥 저는 저대로, 물론 제가 뭐 재미있는 사람도 아니지만 오늘은 잠깐 구분지 사건에서 잠깐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여러분 조만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